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페이스북 등 기술주가 급락하며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1.43% 하락한 23,857.71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1.73% 내린 2,612.6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93%나 떨어진 7,008.81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새해 들어 미국의 주택가격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등에도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S&P 코어로지 케이스 실러에 따르면 1월 전미 주택 가격 지수는 계절 조정 전 기준으로 각각 전월 대비 0%, 전년 대비 6.2% 상승했습니다. 12월에는 6.3% 상승이었습니다. 1월 20개 대도시 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0.3% 상승했고 전년 대비로는 6.4% 높아졌습니다. 3월 미국의 소비자 신뢰도는 하락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3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전달의 130.0에서 127.7로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은 131.5로 전망했습니다. 라파엘 보스틱 미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미국의 세제 개편 등의 재정 정책이 연방준비제도의 정책 불확실성을 높인다고 말했습니다. 보스틱 총재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재 경제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위험이 있다면서 현재 전망보다 금리가 더 빠르게 올라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스틱 총재는 이어 특히 내년이 어떤 한 해가 될지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인정입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다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발 무역전쟁 우려가 완화하고 또 경제 지표를 주목하면서 장 초반에는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장중 기술주들이 낙폭을 키우면서 하락한 겁니다. SNS에 대한 규제에 자율주행차에 대한 우려감까지 겹치면서 기술주를 끌어내린 건데 페이스북의 주가가 5%가량 밀렸고요. 엔비디아 또 테슬라의 주가도 7에서 8%대 급락이었습니다. 업종별로 기술주가 3.5%나 하락을 했고 금융, 산업, 헬스케어 업종도 1%대 후반까지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볼까요? 국내 증시는 양지수가 이틀째 올랐는데요.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이 화학, 철강, 건설 등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담으면서 상승을 했고 코스닥은 개인 매수에 힘입어서 이틀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자, 오늘도 출중 일부 시간에는 증시에 영향을 미칠 국내외 이슈 분석을 도와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3월 28일 수요일이죠. 출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점검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오늘 수요일이죠.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기술주를 중심으로 급락하면서 마감이 됐지만 최근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중국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해서 미국산 반도체 구매를 확대하겠다고 미국에 제안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중국이 한국과 대만 브랜드 반도체 대신해서 일부 미국산을 쓰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출 주력의 경제를 영위하고 있는 우리 측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반도체 업황 우려감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어제 시장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 시장입니다.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그래서 유독 조금 좀 눈에 띄었던 것들이 결국은 뭐 다들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등 반도체 관련주들의 하락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배경 분명히 있었죠. 지금 뭐 최 원장 앵커 말씀하셨다시피 미국과 중국 간에 반도체를 서로 간에 지금 레버리지 하면서 지금 현재 그 무역 전쟁을 완화시키려는 그런 모습들이 결국 그들의 서로 간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는 그 모습들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좀 하기에 앞서서요. 지난밤 미국 시장의 상황 이 부분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장으로의 영향 그리고 그 성격의 어떤 그 변화 가능성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같이 좀 공감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난밤 페이스북의 정보 유출과 관련된 주가 급락 상황 이런 부분이 이제 지속되고 그다음에 전기차를 비롯한 시장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죠. 아마존의 주가가 5%대 하락을 보였다라는 점. 그리고 뭐 테슬라의 주가도 하락을 했고 엔비디아의 주가도 하락을 했고 결국은 4차 산업 관련주들의 하락이 전방위적으로 일어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과연 하락으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변동성의 확대 쪽으로 봐야 될 것이냐 하루 전은 급등하고 다시 하루가 지나니까 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부분 어쩌면 지금의 상황은 바로 실적 시즌을 앞둔 상황에서 소위 말하는 고성장주, 고퍼주, 상승주들에 대한 실적과 관련된 확인, 논란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매년 1월, 4월, 7월, 10월 실적 시즌이 항상 진행이 되죠. 그 실적 시즌이 진행되기에 임박을 하면 할수록 소위 말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던 업종들 기대감을 가지고 실적보다는 소위 말하는 순이익이라든지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펀더멘탈에 비해서 시장 내에서 PER을 많이 받았었던 그런 종목군들은 어쩌면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에 대한 확인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게 되면서 시장 내의 기대감과 그리고 실질적인 그들이 만들어내는 실적과의 어떤 그 갭이 존재할 것인지 아니면 눈높이를 맞춰 나갈 것인지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주가의 등락이 계속돼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어쩌면 지난밤 미국 시장의 하락은요. 일단 페이스북의 정보 유출과 관련돼서 시장 그 어떤 그 단초를 제공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전반적인 4차 산업 관련주들 소위 말하는 고 PER을 받고 있는 업종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야기는 그동안 상당히 많이 올랐던 주식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장성을 빌미로 해서 상당히 올랐던 종목들.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니까 이에 대한 확인 욕구가 크게 작용을 하면서 이에 대한 어떤 그 시장 일단은 좀 분위기 자체가 공격적인 매수 쪽보다는 관망 양상 내지는 다소간 차익 실현 욕구가 좀 커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로 변화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지난밤 미국 시장이 하락했다고 해서 오늘 저녁 미국 시장이 또다시 하락하다라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실적 시즌을 앞둔 상황에서의 변동성의 확대 국면 이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시장의 큰 흐름을 투자 심리의 큰 흐름을 만들어 놨었던 무역전쟁. 이 무역전쟁과 관련된 이슈는 앞서서 최 원장 앵커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셨습니다만은 미국과 중국 간에 소위 말하는 중국에서 미국산 반도체 수입을 늘리겠다라는 쪽으로 화답을 하면서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좀 무마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 완화 기대감. 근데 문제는 여기서 나타났던 것이 결국은 미국산 반도체 수입을 중국이 늘리려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내는 반도체와 그리고 대만에서 만들어내는 반도체를 줄여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 이에 대한 어떤 그 우리가 상대적인 피해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꼭 그 피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다소간 좀 중립적인 상황에서 시장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을 너무 높게 기대하기보다는 일단은 중립적인 관점에서 반도체 업황을 좀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조금 더 상황의 변화 부분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좀 가름을 하고자 하는데요. 일단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중국은 세계 반도체 수요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글로벌 반도체 최대 수요국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과연 근데 중국이 필요로 하는 반도체를 미국이 과연 그 모든 것을 공급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 간단하게 반도체 점유율, 시장 점유율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D램, 낸드, 플래시 이렇게 좀 나눠질 수 있는데요. D램이 한국의 글로벌 시장 내 점유율 73%, 미국은 22%. 낸드 플래시는 한국은 55%, 미국은 14%, 나머지는 일본이 차지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최근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겠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의 반도체 공장을 증설 내지는 신설, 그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부분의 2배 이상 늘리는 그런 공장 증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 이야기는 중국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닌 제품은 삼성전자 제품이다 할지라도 그리고 SK하이닉스 제품이다 할지라도 메이드 인 차이나 소위 말하는 수입 품목이 아닌 자국 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제품을 그들이 구매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미국과 중국 간의 반도체와 관련된 어떤 그 무역 내에서의 빅딜 이 부분들이 과연 우리 삼성전자와 우리 SK하이닉스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는 다소간 의문점이 많이 제기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무역전쟁과 관련된 이슈는 분명히 끝나지는 않았다. 분명한 것, 업종별로 무역 관련 악재,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의 수출 경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있는 샌드위치 수출 경제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과연 그들의 어떤 그 변화, 그들의 입장 변화, 그리고 우리나라의 스탠스에 따라서 어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수출 중심의 경제, 이런 상황에 큰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로 인해서 업종별 샌드위치 경제로서 겪어야만 하는 그런 고민 내지는 염려,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 다들 기억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화학, 가성소다랄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세이프가드, 그리고 태양광과 그 다음에 가전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철강 관련된 관세 폭탄 소식은 이미 일단 넘어가긴 했습니다만은 4월 하순으로 좀 유보가 되긴 했었습니다만은 일단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자동차 최근까지 찾아왔었죠. 그리고 반도체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 이미 시장 내에서 다소간 철강 이슈가 진행될 때도 자동차와 반도체 이슈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까지 이미 염두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런 업종별 무역과 관련된 샌드위치 경제로서 겪어야만 하는 그런 악재의 순환 상황은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화학에서 이어져서 지금 현재 자동차와 반도체까지. 이런 부분들 일단 큰 그림 속에서 계속해서 염두에 두시면서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한번 이런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히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아직 끝난 것은 분명히 아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에서 다소 좀 그런 영향력이 제한적인 업종군을 찾는 것이 오히려 조금 좀 편안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가장 크게 대두될 수 있는 것이 범중국 소비주가 아닐까라는 그런 말씀 계속해서 최근 들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강조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위안화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위안화의 강세. 그렇다면 중국의 내수 구매력이 확대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내수 구매력의 확대는 중국 내 내수 소비의 증가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나타나고 있는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의 완화와 맞물려서 중국, 어제 미국에서도 공식적으로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했다라는 쪽으로 지금 뭐 인정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결국은 중국도 이번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여기에다가 중국도 어느 정도 그들의 색깔을 지금 입혀나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가져보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인 한반도 정세의 완화 쪽으로 그 분위기가 기울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대치 국면이 아닌 완화 국면. 그렇다면 사드 배치와 관련된 중국의 보복 행위는 정말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 그런 국면이 되어질 것이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중국의 위안화 강세에 따른 내수 구매력의 확대와 맞물려서 중국 소비주에 대한 관심이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분명하게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여기에 뭐 화장품, 여행, 그리고 면세점, 엔터테인먼트주까지 우리 시청자분 좀 중국 관련주에 대한 생각. 물론 상당 부분 이미 상승을 된 바가 있었습니다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부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판단 하에 중국 소비주 좀 관심을 계속해서 가지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미중 무역 전쟁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는 중국 소비주 쪽으로 관심 가질 것을 계속 조언하고 계십니다. 저희 이슈 분석을 통해서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고 있는데요. 이제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지난주 3개월 만에 미 연준이 금리를 재인상하면서 시장은 금리 인상기에 진입했다라는 평가입니다. 금리 인상의 핵심 배경일 수 있는 물가 상승의 요인으로는 첫째 인건비 상승,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국제유가가 WTI 기준으로 $65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투자 관련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일단 좀 이렇게 생각하셨죠. 물론 이제 그 지난밤 WTI 국제유가는 0.5% 정도 하락하는. 하지만 여전히 $65 이상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최근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변화들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이 뭐 최근에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FOMC 금리 인상의 핵심 배경은 물가와 고용 부분인데 고용 쪽보다는 아무래도 물가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좀 맞춰지는 그런 모습. 그렇다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본다라면 임금 인상, 고용 확대. 근데 다행히 지난 2월달 임금 인상률 자체가 1월달의 임금 인상률 대비해서는 다소한 좀 완화되어가는 그런 분위기로 인해서 금리 인상의 속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쪽으로 시장의 어떤 그 무게 중심이 쏠리게 되면서 시장 안정화를 빨리 찾아갔고 금리 인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오히려 이를 불확실성의 해소로 인식을 해서 시장 상승의 계기를 만들었다라는 부분들 생각을 해보면 지금 말씀드린 상황 금방 쉽게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원자재 가격일 것 같은데요.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바로 물가 상승과 이어지게 되고 금리 인상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연결고리를 갖게 된다라는 것. 따라서 최근 나서는 국제 유가, 비철금속 가격 계속해서 그 동향을 주목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국제 유가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그 상승세는 최소한 하락세로 추세 전환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쪽에 좀 무게 중심이 많이 몰려 있다라는 부분. 왜냐하면 세 가지 정도 이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합의가 최근에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들. 두 번째, 금리 인상을 하다 보니까 셰일가스 생산 업체 그들은 지금 현재 어찌 보면 현금 창출 능력보다는 지난 어려웠던 국제유가 $30대에서의 상당 부분 어려웠던 기간을 겪어왔기에 지금 현재 그들의 재무 구조는 그다지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입금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차입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지금 이제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그들의 오히려 버티기에 소위 말하는 생존에 상당 부분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라는 부분, 생산 단가가 상승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셰일가스와 기존 화석 에너지 간의 어떤 그 서로 간의 대칭 분위기, 이런 분위기는 셰일가스가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어떤 그 위협 요인으로 드러나지는 않고 있다 쪽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를 주축으로 해서 오펙이 올해 말까지 2018년 12월
말까지 감산 합의를 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를 두 차례나 연장을 했었죠. 근데 이 부분을 내년까지도 연장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오펙 국가들 사이에서 횡행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감산 합의를 재연장할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라는 분위기 나타나게 되면서 공급을 여전히 제한하고 국제 유가의 상승 분위기를 유도해가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기 이때는 확실하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플레이션 플레이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인플레이션 플레이, 정유와 소재, 원자재에 대한 관심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려보면서요. 최근 실적 시즌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다. 그러면 실적 시즌과 관련돼서 그런 소위 말하는 고 PER주에 대한 어떤 좀 시장 내 노이즈 이런 이슈에서 조금 좀 벗어나서 조금 좀 편안한 주식, 오히려 시장 추세에 맞는 그런 업종군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조금 더 편하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전체적으로 투자 전략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내 우려감과 기대감은 공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근데 최근 우리가 지켜볼 상황은요.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 안정화가 상대적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라는 부분. 물론 지난밤에 기술주의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 급락으로 인해서 오늘 외국인들 어떤 모습을 보일까?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주목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만은 최근 외국인들의 순매도 지난주 주간 순매도가 2천억 원에 불과했고요. 그렇게 변동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어제와 그저께 순매도 월요일 날에 1,000억 원, 화요일 날 500억 원에 불과했다라는 부분.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 좀 지켜보시면서 외국인들 순매도가 아직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변동성의 양상이 상당 부분 완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고요. 오히려 펀더멘탈적인 요소 쪽에서 1분기 실적 시즌이 임박하고 있으니까 미국 시장에서 최근에 변동성 확대 논란과 마찬가지로 고 PER주에 대한 성장성 이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가지시면서 특히나 우리 시장 내에서는요. IT 반도체 쪽에 대한 고퍼 성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오히려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에 대한 좀 유의를 지금 계속해서 해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중국 소비주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가져보자. 그리고 시장 내 변화되는 부분,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 지난밤 미국에서 테슬라의 주가 8% 하락, 자율주행 엔비디아의 하락.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의 어떤 시장 내 테마는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실적 시즌과 임박해서 시장 내 기대치와 실적을 확인하려는 욕구가 맞물리게 되는 그런 변동성의 국면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히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자동차 관련주는 계속해서 관심 가져 나가셔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요 이슈 분석을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까지 얻어봤습니다.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국내 시장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차장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 국내 증시에서 바이오주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시작이 됐고 또 중국과 미국의 통상 전쟁으로 국내 기업들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감도 높습니다.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을 눈앞에 둔 상황인데요. 1분기 실적 시즌을 맞아 종목별 옥석 가리기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투자 의견 여쭤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국내 증시가 뚜렷한 지금 현재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1분기 실적주에 대한 이런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 좀 불안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최근에 주도주였던 어떻게 보면 바이오주들이 어떻게 보면 네이처셀이 시작을 했고 어떻게 보면 차바이오텍이 또 다시 한번 큰 이런 파도를 넘게 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역시 뭐로 가든 어디로 가든 결국은 실적으로 다시 결국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이제 통상에 대한 이라는 전쟁으로 인해서
국내 기업까지 지금 현재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지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실적되는 종목으로만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가야지만 이 파도를 잘 뚫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뭐 어떻게 보면 이제는 1분기가 마무리가 되고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다가온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올해 1분기 코스피 200 종목의 매출액 같은 경우는요, 실제적으로 431조 정도가 나오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46조 정도가 나온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7% 정도 상승,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3% 정도 증가가 되는 수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올해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종목은 지금 현재 FM 가이드 쪽에서 이런 토대를 보면 NC소프트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거의 뭐 500% 가까이 이상 증가가 되는 이런 모습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NC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하향 쪽은 하지만 계속해서 좀 꾸준한 수익이 계속해서 리니지 M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최근에 뭐 반도체에 대한 업황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초만 하더라도 사이클상으로 이제는 좀 하락이 시작이 될 거야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의 흐름은 또 바뀌었습니다. 하락하지 않고 더 위로 한 단계 더 시간이 더 길게 빅 호황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거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위로 많이 올라와 주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또 어제 미국과 이런 중국의 통상 압력이 어떻게 보면 새우등이 터지는 꼴로 해서 반도체 쪽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걸 사용하지 말고 반대로 지금 미국 거를 좀 사용해 달라라는 미국 쪽에서 요청이 오면서 중국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조금 좋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여전히 실적으로 보면 좋은 모습이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줄여볼 수는 거의 없을 거다라는 거. 물론 중국에는 좀 줄어들겠지만 다른 여타의 국가에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수출을 하면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자체가 뭐 D램 같은 경우는 70% 이상이 되고요. 낸드 쪽은 어떻게 보면 50%가 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패싱을 하고서는 이런 반도체 산업을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중국에서도 이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메모리 부분이 아니라 아마도 비메모리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게 바로 미국의 이런 물건을 아마도 사용해 주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던 그런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정유업 쪽이나 건설업 쪽의 실적이 좀 두드러지게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인데요. 대표적으로 뭐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1분기에 실적이 좀 많이 급성장을 해준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한 90% 이상 거의 뭐 더블 가까이 나는 이런 실자가 나올 것 같으니까 조금 주가도 최근에 좀 많이 조정도 받는 모습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뭐 금호 소비 같은 경우도 거의 50% 가까이 되는 이런 실적 성장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또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뭐 대우건설, GS건설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니까 여러분들 좀 관심권을 계속해서 넣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는 그렇습니다. 국내 증시가 어떻게 보면 글로벌 불확실성 변동이 높아진 만큼 어떻게 보면 실적주로 여러분들이 가셔야지만 여러분들 좀 편안하게 지금 현재 파도가 너무 많이 치고 있는데 그 파도를 잘 뚫고 갈 수 있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시장에 대한 베팅보다는 어떻게 보면 1분기 실적 개선주들을 여러분들 좀 포커싱을 좀 맞춰주는 게 여러분들 계좌가 조금씩 빨간불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이런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내 한 돼지 농장에서 구제역 양성 반응이 나오자 어제 동물용 백신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경기도 김포의 한 돼지 농장에서 2년 만에 A형 구제역 증상이 확인된 데 따른 건데 국내 돼지에서 A형 구제역이 확진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앞으로 구제역 관련주들이 조금 더 들썩일 수 있을지 투자 의견 여쭤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앞에서 우리 아나운서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처음으로 A형 구제역이 발생이 됐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어서 예방접종이 한 번도 되어 있지 않다. 즉 그래서 항체가 전부 다 없는 상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구제역이란 어떻게 보면 전염성이 매우 강한 우제류 가축의
급전염성으로 전염병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입과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긴 뒤에 치사율이 5에서 55% 이상에 달하는 바이러스형 전염병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염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공기를 통해서 호흡기로 감염이 되기 때문에 무리해서 한 마리만 감염이 되면 나머지 가축에서도 급속도로 감염이 되니까 좀 치명적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슈가 없기 위해서 지금 바로 지금 현재 김포 쪽에서는 다 이제 셧다운을 시키고 있고 매몰 처분이 이제 들어가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것 때문에 충북 같은 경우에서도 백신이 이미 확보된 소나 염소의 농가에 대한 이런 예방 접종을 지금 서둘러 끝내는 한편 돼지에 필요한 이런 백신 물량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정부에 건의라는 상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백신 접종에 앞서서 전파 감염을 차단하고 김포 방역대 내 우제류를 반입을 계속해서 중단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런 모습에서 좀 빨리 마감만 준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또 이게 좀 확산이 돼버리면 구제에 관련된 주식들이 다시 한번 좀 많이 움직일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여러분들께 생각해 주실 수 있는 게 바로 대체제적으로 해서 바로 닭 관련된 하림이나 이런 주식들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이제 세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채권단이 선언한 금호타이어 자율협약 중단 시한이 내일 모레로 임박했죠. 이런 가운데 국내 타이어 유통업체인 타이어뱅크가 금호타이어 인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하지만 채권단인 산업은행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이 금호타이어의 매각 향방 어떻게 될지 진단해 주십시오. 자, 우선은 결론부터 얘기해 드리자면 조금 타이어뱅크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현재 더블스타로 매각되지 않은 한 어떻게 보면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는 법정 관리형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게 관측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채권단이 선언한 금호타이어 법정 관리 시한이 30일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금호타이어 매각 자격이 좀 더 꼬이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나옵니다. 타이어 유통회사의 타이어뱅크가 인수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미리 사실은 인수를 할 때 보면 항상 먼저 어디랑 접촉해야 되냐면요, 채권단하고 사전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여야 됩니다. 근데 뜬금없이 타이어뱅크 측에서는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자기들이 우리가 국내로 다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해외로 매각되는 거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자기들이 인수를 하겠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돈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타이어뱅크가 인수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큰 금액이 있어야 되는데 타이어뱅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게 아주 큰 거를 고개를 집어삼켜버리는 이런 꼴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돈을 가지고 그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대부분 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거. 물론 타이어뱅크 쪽에서는 상장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들 회사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해외 쪽에서 중국이 아닌 다른 해외 쪽에서 같이 돈을 합작해서 인수를 하거나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모습이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사는 쪽에서는 대응할 가치도 없다라는 식으로 바로 이렇게 선을 그어버렸고요. 바로 중국의 더블스타 쪽에서는 독립경영 계속해서 보장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재차 인수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중국 공장이 부실하고 좀 너무 많이 되어 있는 것 때문에 거기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곳저곳에서도 조금 인수를 해볼까 하다가 다들 이렇게 다 꺼려하는 모습이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런 모습은 아마도 좀 당분간은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의 모습은 더블스타로 매각이 되거든가 아니면 법정 관리형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장 투자 전략 여쭤볼게요. 간략하게 듣겠습니다. 자, 무역전쟁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이 어제도 또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에 어떻게 보면 전 세계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주식들이 어제 좀 많이 밑으로 밀렸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즉 기술주들이 많이 밀렸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긴 텀으로 보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텀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찌됐든 한 단계 쉬었다 간다. 어떻게 보면 지금 매도할 필요는 없고 어떻게 보면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4차 산업혁명 관련주들을 여러분들 좀 지금 하나씩 조금씩 모아가는 이런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앞에서 우리 첫 번째 이슈로 다뤘던 1분기 실적 호전주들에 여러분들 좀 많이 주목을 해야 되는 이런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거기에 특히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 여러분들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도 된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 이슈 분석하고 오늘장 투자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김권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국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 짜겠습니다.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고요. 선재 트레이더 오늘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서울경제TV 밤방송에서도 만나 뵙었는데요. 야간 선물이 1.5% 빠지면서 오늘 코스피가 한 30포인트 정도 내려서 출발할 것이다 라고 분석이 되더라고요. 국내 선물시장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실 예정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325지수부터 311지수까지 매도, 그 다음에 311지수부터 다시 매수. 네, 말씀드렸다시피 317, 18지수 이상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또 매도를 쳤죠. 자, 어제 장에서는, 어제 거래에서는 저희가 315지수를 깨는 걸 보기는 어렵다. 단, 얘네들은 지속적인 다시 재매도 구간으로 본다. 그래서 어제 매도를 잡고, 정리를 하고 부합권, 그 다음에 추가적인 그림들을 보실 분들은 홀딩, 이런 전략을 세웠습니다. 자, 어제 야장 때, 미국 지수 자체가 원체 큰 흐름의 매도 추세였기 때문에 어제 반등 이후에 롱포 지속적으로 저희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 선물도 그렇다면 똑같겠죠. 아무래도 지수의 영향을 그대로 받을 거라고 예상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은 310지수, 야간장 때 눌렀던 이 구간들 거의 310지수 부근에 와 있기 때문에 오늘 신기로 추격하거나 할 일은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우선은 저항들 310지수 지지력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313지수 예상 저항을 두고 저희는 박스권 매매 전략을 펼치겠다. 한마디로 이 구간들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자면 큰 흐름상의 부합권이었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매도가 있더라도 반등 여력을 추가적으로 주지 않으면 어제 매도는 오늘 익절을 하고 나서 오늘은 부합권 매매 전략을 펼칠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310지수 특히 시가 기준으로 1% 이상 1% 정도 밀린 이후부터는 반등 여력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가가 개파락으로 떨어진 이후에는 추가적인 추격은 하지 마시고 어제 매도는 이점 잡고 정리하고 부자분들은 오늘 지지력들 테스트에서 멈추는 거 보고 반등 여력들 보시라. 그래서 박스권 매매 전략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장 후반 들어서 생각보다 좀 많이 빠졌습니다.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데요. 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미국 지수도 우선은 매도로 쭉 빠지다가 반등이 있었었죠. 저희가 이제 그 매수로 보고 그 다음부터 지속적으로 어제 매도 홀딩 전략을 미국 지수도 펼쳤습니다. 나스닥, S&P를. 그래서 다시 저가를 확인하러 가는 게 큰 흐름들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중에는 부합을 띄는지 그게 관점인데 달러 인덱스도 이렇습니다. 89지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봤던 구간들 한번 무너진 이후에 화요일 새벽부터 수요일까지는 지속적인 반등을 본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저희 방에서도 달러의 강세 시도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그 다음에 어제는 얘네들이 89지수를 다시 넘어가려는 시도를 하다가 지금 부합권에 들어가 있죠. 굉장히 추세 라인으로 중요한 자리였으나 지금은 이 구간을 두고 혼조세 양상 띄고 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미국 그 다음에 해외 선물 쪽에서는 기운을 차린 달러가 89지수를 테스트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다시 안착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마디로 위에서 한번 놀던 아이들
그다음에 아래서 놀던 아이들, 그거의 단가 중심에 머물고 있는 지금의 구간들, 여기서의 방향성 설정들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자, 그렇다면 유로 달러, 저희는 지속적으로 윗 구간에서 매도 전략을 펼쳐왔기 때문에 홀딩 전략을 가지신 분들과 그다음에 이미 매물대 목표를 두고 마무리를 하셔서 재매도를 노리고 계신 분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반등 이후에 재매도만 볼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매물대인 어제 얘네들 매도를 본다면 1.2500대. 그래서 저희가 이 구간에 매도를 많이 빼먹고 나서 반등 여력 이후에 매도를 신규로 누르자고 했었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매도로 그냥 빠졌기 때문에 투자분들 혹은 시청자분들도 재매도를 하시려면 반등 여력을 보고 난 이후에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렇다면 예상장 12500대를 어제 저희가 매도 목표를 봤던 자리를 그대로 열고 그 자리를 다시 재반등해 준다면 다시 재매도 전략 펼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무리해서 추격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해 보이기 때문에 1.24500대 예상 저항을 두고 그 구간들 부합고 매매 전략을 펼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 오일입니다. 자, 크루드 오일 지속적으로 66.20부터 50들 안착하지 못하고 매도로 빠지는 전략이 유효하다. 대신 65달러를 깨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지표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63달러 향해서 가는 전략을 펼쳐보겠다. 어제 신세계를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우선은 65달러가 빠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래 64.50대들 매물들이 아직은 강한 구간들이죠. 자, 오늘은 반등 주면 65.20, 65달러부터 65.20을 맞고 반등 재매도 전략을 펼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추세는 지표가 좋게 나와야 되겠죠. 원재고가 유리하게, 매도 쪽으로 유리하게 나오는 게 생긴다면 얘네들은 63달러, 특히 62.50대까지를 그대로 열고 저희 전략대로 대응하겠다. 한마디로 오늘은 이 구간들 막아내는지를 잘 보고 이 구간에서는 재매도 전략을 지속적으로 펼쳐서 매도 쪽으로 끌고 가는 매매 전략을 펼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골드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약간 이제 달러가 강세를 띄었기 때문에 다들 보합 구간에서 약간 벗어난 모습들이죠. 유로 달러도 그렇고 모든 차트들이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보합 구간 하단부를 테스트하고 있죠. 단 윗구간도 휩소가 있었기 때문에 아랫구간도 휩소에 대한 우려를 하면서 매매 전략을 펼치셔야 됩니다. 자, 우선은 1350달러 중심 자리를 저항으로 그대로 두고 대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 구간부터는 지속적으로 밀릴 수 있겠으나 신규가 다시 추가적으로 밀리는 걸 확인하지 않고 추격하는 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보합권 중심 자리를 저항을 그대로 예상 저항을 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목표처인 1338달러까지를 열 생각이다. 하면서 목표는 별로 많이 남아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이 구간들 내에서 저가, 그 다음에 고가 형성해 가면서 매매 전략을 펼치시는 게 좋을 거다. 아마도 지금은 현실적으로 이런 그림이 가장 유력하고요. 얘네들이 끝나게 되면 다시금 부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달러도 그렇고 유로 달러도 그렇고 달러 인덱스 향방을 좀 더 주목하시고요. 특히 미국 지수나 우리나라 지수 자체도 달러 인덱스의 향방을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서 전략을 펼치시는 게 좋겠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까지 아침 저녁으로 서울경제TV와 함께하고 계시는 선재 트레이더였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저희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야외에서 마스크 없이 숨을 쉬기가 어려워졌는데요. 오늘도 오전에 전국에서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오후에는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한때 나쁨 단계, 그 밖의 지역은 나쁨 단계로 예상이 됩니다.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낮 동안 무척 따뜻하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20도, 광주 21도, 대구는 24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아침과 낮, 그리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에 별다른 구름 없이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서해안과 내륙 일부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고요. 옅은 안개가 낀 곳도 많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막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춘천 20도, 대전 21도로 따뜻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낮에 부산과 제주 19도, 광주 21도, 대구는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지만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옅은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